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 교수 민정환입니다. 자, 소중사업 관련해서 사전교육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3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 강의 및 자료,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진행할 목차입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네트워크 계층 모델, 이건 1차 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TCP 네트워크의 컴퓨터 연결 설정 항목은 제가 2차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IP 주소 체계와 V6 주소 체계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자, 3차 시고요. 3차 시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P 주소를 가지고 다시 TCP/IP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 그 다음에 관련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3차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자, 요거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일종의 도입입니다. TCP/IP에 대한 설명을 위한 도입.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이죠. 적용.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뭔가 컴퓨터를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게 돼요. 이걸 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앞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돌아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IP 주소 관리 체계 가겠습니다. IPv4의 주소와 클래스란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및 장치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값들입니다. 자, 그림을 보죠. 자, 여기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원 안을 보통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 그럼 바깥은 외부겠죠? 자,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곳에는 반드시 라우터라는 장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라우터 장치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장치로서 외부에서 라우터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가 부여되는데 이걸 네트워크 주소라고 해요. 네트워크 주소는 이 라우터 아래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공유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우터 밑에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주소를 부여받지 않고 여러 컴퓨터들을 그냥 한 군데 모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들이 맨 아래 단에 이걸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 주소라고 하는데, 자,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 있고요. 호스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옆을 봐주세요. 자,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의 앞자리를 211, 21, 22라고 해서 이걸 네트워크 주소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주소는 모든 장치가 공유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는 다 장치마다 다릅니다. 겹치면 안 돼요. 다시. 네트워크 주소는 겹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스트 주소는 뒤쪽에 배치하고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한 개의 장치를 지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네트워크 주소를 앞에 세우고 호스트 주소나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해도 따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조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주소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네트워크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클래스라고 해요. 주소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총 A부터 E까지 5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A, B, C 3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 주소는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외부 기관에서 이 영역에 사용 가능한 주소를 부여합니다. 보통 네트워크가 주소 지정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소에 따라서 APC가 자동 설정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외부가에서 221.21.21이라는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했다면 이 주소에 의해서 이 ABC 중에 어느 하나가 강제 결정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접속 가능한 컴퓨터 수, 즉 호스트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IPv4 주소에서는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BC 말고 D와 E도 있는데요. 특수 목적이고 D는 멀티캐스팅, E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컴퓨터 배정에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ABC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 A, B, C를 표기하는 어떤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IPv4이기 때문에 총 4바이트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주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리어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네 번째 바이트로 구분하는데 클래스마다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클래스에 대한 구분은요. 첫 번째 바이트의 첫 번째 비트가 0이냐 아니면 10이냐 110이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결과적으로 클래스를 구분하고요. 첫 번째. 다음 그 클래스에 따라서 네트워크 주소가 1바이트냐 2바이트냐 3바이트냐 결정됩니다. 또 하나 클래스가 정해지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호스트의 주소의 바이트 길이도 정해져요. 이건 3, 2, 1이 되겠죠. 자, 이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A는 네트워크 주소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적고 호스트 주소는 많고, 즉 등치 큰 기업이 주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 클래스 C로 갈게요. 클래스 C는 네트워크 주소는 깁니다. 이건 뭐냐? 네트워크 주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호스트 주소는 적죠. 그러면 주로 작은 기업에서 컴퓨터가 많지 않은 기업들이 클래스 C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B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정해지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의 개수가 정해져요. 자,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그 주어진 주소를 가지고 클래스를 빨리 알아내는 방법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클래스 A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숫자만 봐주시면 돼요. 자, 0부터 시작해서 127이면 클래스 A. 그 다음 128부터 191까지는 클래스 B. 그 다음 클래스 C는 192부터 22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가 있을 때 그 주소가 이 사이에 들어가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클래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정해지면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가 결정이 되죠. 자, 앞에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211을 받았죠? 211. 자, 211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죠? 211. 그러면 클래스 C. 다음 클래스 C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앞에 3바이트죠? 자,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앞에 3바이트가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 1바이트가 호스트 주소죠? 요거. 그래서 여기가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결과적으로 지정된 이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주소도 알아내고 호스트 주소도 알아내게 되도록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죠. 주소 클래스에 따른 주소값 범위입니다. 자, 얘가 있죠? 59입니다. 59. 첫 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클래스 A.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주소는 59까지. 나머지는 호스트 주소.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숫자가 173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클래스 B 정해줬고, 네트워크 주소는 앞에 2바이트. 그 다음 호스트 주소는 뒤에 2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11 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네요. 그럼 클래스 C 됐고, 네트워크 주소는 앞에 3바이트. 호스트 주소는 뒤에 1바이트.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주소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지정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네트워크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까지 구별해 놓으셔야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네트워크 주소가 같으면 통신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영역에서는 호스트끼리 통신이 됩니다. 이유는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주소가 다르면 서로 통신이 되지 않고 별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장치에. 자,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같으면 한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이 용이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IPv4 주소는 다시 공인 주소와 사설로 나눕니다. 또 중요해요. 공인과 사설. 자, 공인은 IANA라는 기관에서 지정된 유료 주소예요. 주소가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속해 있다면 그 기업에 속한 규모를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이 기관에서 보고 크기에 따라서 A냐 또는 B냐 C냐에 따라서 돈을 부여받고 유료 IP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료 네트워크 IP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만 정해줍니다. 자,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주로 사용되고요. 아, 이거 빠뜨렸다. 공인은 내외부 통신이 가능합니다. 즉, 외부와 교신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이 되어야만 해요. 사설은 반대고요. 내부에서만 씁니다.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주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무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신이고요. 자, 내가 내부에서 사설을 갖고 있는데 외부하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외부와 통신할 경우에는 NAT라는 특수한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IP 주소에 대해서 표고요. 클래스 구분 기억하시고 주소 범위 기억하시고요. 사설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IPv 주소와 관련된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P 주소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서브넷이라는 개념과 서브넷 마스크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되게 중요했던 개념이에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갈게요. 서브넷이라는 얘기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서브, 잘게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IANA로부터 여러분 기업에 어떤 주소를 이만큼 부여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호스트 주소만큼은 여러분이 부여하면 되죠. 이건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도 일단 고정인데 이런 트릭이 나옵니다. 이 호스트 주소의 영역을 좀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등분? 2의 배수니까 4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앞에 부분에 그 4등분에 대한 일련 번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호스트 주소가 줄어들겠죠. 다시 어떤 큰 영역이 있는데 그 4등분해서 얘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원래 네트워크에 대한 서브넷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의 클래스 대형 네트워크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고, 즉, 그 영역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보안이 강화돼요. 그 다음 IP를 좀 더 많이 잘 쓸 수 있어요. 이런 목적 때문에 서브넷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의 길이는 어느 정도 안다고 치고, 요 바뀌는 여기 서브넷을 표시하는 이 구분 기호가 있게 돼요. 이 구분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어떤 주소값과 연결시켜서 이 왼쪽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구분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 구분 기호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다시 원래 부여받은 네트워크 주소와 사용자가 변화시킨 호스트 영역의 축소 부분을 합쳐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요. 자, 갑니다. IPv4의 경우에 IP 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해당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구분을 하는 표식이 돼요. 다시 서브넷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편리상, 관리상
요 호스트 영역을 줄이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가 개입할 공간이 됩니다. 자, 보통 서브넷 마스크 표기명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요거 보시면 돼요. 255, 이렇게 표시돼요.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걸 이진수로 표시할게요. 요거 255는 1이 8개 되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총 24개가 1이라는 얘기죠. 이 24개가 네트워크 주소이면서 그 다음에 호스트, 서브넷 주소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한 바이트가 호스트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255, 0 해서 이 0자리가 바로 호스트 주소인데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숫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IP 주소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어집니다. 이걸 하지 않고 보통은 IP 주소 네트워크이죠. 보통 네트워크 IP 주소에 슬래시 해서 개수를 써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이 24개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주소 하나와 숫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 거에 비해서는 자리가 줄어들죠. 공간이.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CIDR이라고 부릅니다. CIDR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악하실 것은 첫 번째 IPv4에서 클래스를 먼저 구별하시고요. 이 클래스가 A냐, B냐, C냐를 구별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브넷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8, 16, 24에 끝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8보다 더 크거나 또는 16보다 더 크거나 또 24보다 더 크다면 요 늘어난 증가분이 바로 서브넷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IP 주소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NAT입니다. 자, NAT를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어디 갔지? 사설과 공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IPv4 주소에서 사설 주소는 내부 통신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외부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NAT라는 기능을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NAT라고 부르고요. 보통 NAT라고도 부릅니다. 자,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이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합니다. 자, 변환이란 바꾼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 두 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공인과 사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바꾸는지 보시면 되죠.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자, 이유를 볼게요.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IPv4의 주소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IPv6가 나왔는데 V6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게 이 라우터 같은 장치들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바꾼 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IPv4의 상태에서 주소를 좀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방법을 고안한 게 바로 NAT예요. 자, 사설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 간의 IP 주소를 강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자, 내부 사설 네트워크의 여러 장비들이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공유해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게 해서 IP 주소 고갈을 늦추고 내부를 숨겨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개념의 전환 기술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기능부터 볼게요. 자,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완화합니다. 내부망에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192.168은 사설입니다.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할 때는 라우터의 공인 IP 주소로 변환해서 주소를 절약할 수 있고요. 즉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거죠. 여러 명 공유.
보안이 강화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사설 IP 주소를 외부에서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경계를 적용합니다. 비록 그 공격자가 내부에 존재하는 사설 IP 컴퓨터 주소를 알았다고 가정할게요. 그 주소를 알더라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인터넷 자체가 외부로 들락날락할 때는 무조건 공인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 네트워크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보안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비유를 들면은 밖에서 내부가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라우터 하나만 보이고 뒤에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한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입니다, 여기에. 자, 오른쪽은 내부고요. 오른쪽은 외부입니다. 자, 라우터의 정보를 볼게요. 라우터의 왼쪽은 138.7629.7이라는 주소를 부여받았어요. 요거는 보나마나 클래스 B의 공인일 겁니다. 자, 볼까요? 138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리고 172가 아니니까 공인에 해당되죠. 자, 라우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됐고요. 요런 주소는 그러니까 웹에 노출되는 공인 주소이고요. 자, 내부로 들어갑니다. 10.0.0.4 요 내부고요. 자, 10점은 여기 들어가죠. 클래스 A의 사설에 들어갑니다. 그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자, 라우터의 한쪽은 10.0.0.4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니까 컴퓨터가 3대가 달려있는데 앞자리 똑같이 10.0.0, 1, 2, 3이죠. 그래서 요 4개의 장치가 내부에 사설 주소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한 개의 공인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성을 가정하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컴퓨터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 그냥은 못 나갑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NAT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NAT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는 표가 있습니다. 자, 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오른쪽은 LAN 내부 주소라고 하고 오른쪽은 WAN 외부 주소라고 하는데, 자, 요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입니다. 호스트 10.0.0.1 요겁니다.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128.129.40.186.80이라는 어떤 웹에 나간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외부죠. 자, 그냥은 못 나가지만 뭔가 변환 작업을 거칩니다. 자, 갈게요. 자, 이때 여기서 나갈 때 주소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여기 IP 주소, 여기 포트 번호입니다. 자, 자기는 10.0.0.1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128.129.40.186인데 포트 번호가 80이 되고 3345로 할당만도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우터로 경유하게 되면 라우터가 테이블 주소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10.0.0.1에서 왔던 이 주소를 자기 테이블의 내부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변환표를 만드는데 앞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라우터 주소, 그 다음 5001이라는 포트 번호는 사용하고자 하는 임의 번호를 이렇게 강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에서 움직일 때 입고 있던 옷이 있는데 외부로 나갈 때는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태로 바뀐 그 패킷이 외부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는 그 내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돌려줘요. 즉 외부에서는 이것이 내부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자, 3단계고요. 주소를 보시면 이 S와 D가 서로 맞바뀐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돌아왔고, 자, 돌아와서 라우터는 이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요거를 여기하고 비교합니다. 자,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일치하죠? 그러면
요 트래픽을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원래 발신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나가면 안 되는 출발지의 정보를 변환시킨 다음에 여기서 외출할 수 있게 하고 접속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원래 상태로 정보를 변환시켜 줌으로써 내부에 있는 주소라도 외부처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NAT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자, 나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IP 앞에 있는 그림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좀 빠뜨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 컴퓨터에 부여된 번호가 IP 주소 요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포트 번호라는 겁니다. 이 포트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응용 계층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을 지칭하는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요 컴퓨터에 요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내려가면 목적지 컴퓨터의 포트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소위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호를 구별하게 되고 요걸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네 가지 정보의 결합을 바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 쌍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결과는 보셨고요. 이제 요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송신 측과 수신 측 컴퓨터 간의 통신에 의해서 IP 주소로 송수신 측 컴퓨터를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다음 포트 번호로 송수신 측 컴퓨터 안에 특정 프로토콜을 각각 지정한 후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각 컴퓨터에서 통신 채널로 생성된 소켓이라는 얘기 뒤에 나옵니다. 응용 프로그램한테 소켓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양측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등 4개를 결합하여 송수신 측을 구분 및 지정하는 통신 방식을 바로 IP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런 표현 방식 요게 전부 IP 포트 지정 방식이고요. 요 4개의 숫자에 의해서 송신 측 컴퓨터의 어떤 프로세스, 수신 측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간에 일종 실명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4가지 조합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통신하게 되고, 자, 그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특정한 매체를 소켓이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상에서 두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상의 통신 채널이자 통신 창구예요. 소켓이란 개념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4가지 정보,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은 어디다? 소켓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4개 요소 볼게요. IP 2개, 포트 2개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 2개는 A라는 컴퓨터.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는 받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주소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는 이 그림을 보고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와 교신이 되었다고 가정하죠. 여기 초록색이 교신됐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갈게요. 웹서버 IP고요. 10.0.0.1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프로세스는 80 포트로 할당됐다니까 이건 웹입니다. 이건 웹서버예요. 자, 맞은편입니다. 클라이언트 IP고요. 19168.1.10. 예, 주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 5000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데 서버 쪽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매체가 소켓이고요. 그 소켓을 열어보면 이런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웹서버가 송신층이니까 A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봤을 때 자기 거는 10.0.0.10. 그리고 자기 쪽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는 80. 그 다음에 상대방 쪽의 IP는 19168.1.10. 포트는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서버 쪽 입장의 소켓은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쪽 구성은 어떨까요? 앞에 거 알면 되게 쉬운데 이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서로 위아래로 바꾸면 돼요. 무슨 의미죠? 송신 측에서 보내는 정보는 수신 측에서 받는 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로 대칭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신은 이 네 가지 숫자 조합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각각의 컴퓨터는 이 네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특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소켓이라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라우팅이라는 얘기 갈게요. IP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라우팅이란 패킷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흐름을 계속 안내해주는 작업을 말하고요. 그 작업은 보통 라우터라는 장치에서 수행됩니다. 자, 그림을 보죠. 자, 인터넷이 있고요. 빨간색 장치를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외부로 나갈 때 라우터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라우터를 경유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도록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에서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B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A에서 B로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갔다가 돌아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라우터고요. 이 라우터는 미리 A에서 B 또는 다른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경로에 대한 설정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리자가 세팅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표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도. 라우터가 관리하는 서로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B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라우터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 테이블을 뒤져보면 B로 가려면 어디로 어떤 라우터로 가 이런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로 라우터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라우터에는 똑같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넘길 거고, 그러면 그 라우터는 여기까지 올 거고, 그 라우터는 B가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A가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최종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그걸 수행하는 장치를 라우터, 그 다음에 라우터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라우팅 테이블로 한다. 테이블 일을 한다 아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패킷 교환 방식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패킷이 출발지 A, 목적지 B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정하고 그 경로를 따라 데이터 전달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복잡한 도로망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듯 라우터라는 네트워크 장비, 자, 앞에서 그렸던 빨간색 장치를 말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동작 원리 보죠. 각 라우터에는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테이블 속에는 이미 출발지에 따른 목적지까지 경로가 쫙 그려져 있어요.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1단계 됐고요. 다음 송신 측 컴퓨터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합니다. 자, 목적지를 아까 좀 반복하죠.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라우터에는 B로 가기 위해서 어떤 라우터로 보내야 할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송하면 라우터가 받고 라우터는 데이터를 받게 되고 라우터는 설정된 경로에 따라 라우팅 테이블을 활용해서 다음 라우터로 전달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시 라우터는 새로운 패킷을 받았죠. 그러면 3번을 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목적지 B로 가기 위해서 이 라우터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이렇게 토스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라우터에 도착했고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보니까 B로 가려면 이렇게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에서 이쪽 라우터, 다음 라우터 B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해요. 자,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여드렸던 라우터가 갖고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저희는 라우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서 다루는 장치고요. 컴퓨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는 컴퓨터고요. 라우터는 이렇게 동작한다. 그다음에 이런 탭을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서버 쪽으로 또는 컴퓨터 쪽으로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수신지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말씀드렸죠? 해당 목적지의 IP 주소와 그 주소에서의 실제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걸 가지면 목적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 홉, 최종 수신지까지 가기 위해 다음으로 거쳐야 할 호스트의 IP 주소나 인터페이스로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컴퓨터에서 B로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게 라우터 1, 라우터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에서 B로 보낼 때 여기서 말한 B가 바로 수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가 되죠. 이걸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 B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홉. A가 지금은 R1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이 연결됐다고 했을 때 R1이 바로 이 다음 홉이 됩니다. B로 가기 위해서는 R1으로 가면 돼. 이런 이야기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패킷을 내보낼 통로로 인터페이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거나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IP 주소가 명시되는데 요거는 A라는 컴퓨터가 R1과 보내기 위해서 연결된 이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통 IP 주소가 부여가 돼요. 매트릭, 해당 경로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매트릭이 낮은 경로를 선호한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정해지면 갈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되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매트릭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폴트 라우트,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 경로로 패킷을 전송해야 할 때 기본적으로 패킷을 내보낼 경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지 주소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워낙 네트워크가 많다 보면 어떤 서버가 많아지다 보면 주소를 명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기본 빵으로 보내는 경로를 디폴트 라우트라고 해요. 모든 컴퓨터마다 정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라우터가 아니고 컴퓨터죠. 자, 컴퓨터의 라우팅도 앞에서 배웠던 라우터의 라우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기능을 수행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관심사는 자기 앞에 있는 라우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자, 다음에 연결된 라우터를 기본 게이트웨이로 설정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자, 기본 게이트웨이란 이 컴퓨터가 트래픽을 외부로 보낼 때 사용하는 어떤 공통적인 출입구, 그걸 말합니다. 자, 자신이 속한 로컬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을 전송하거나 또는 받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외부 통신이 돼요.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가지 못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윈도우나 또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설정하는 필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 설정을 하면 그 설정 기능에 의해서 세팅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동 설정을 하면 이 주소를 알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패킷의 출입구 역할, 입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라우팅 장치를 통해서 라우팅이 이루어져요. 컴퓨터와 라우터 간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라우팅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라우터가 주로 수행하고요. 컴퓨터도 일부 수행을 하는데 컴퓨터는 바로 다음 라우터까지 전달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라우팅 기능의 주 7, 80%는 라우터가 하고 나머지 10%, 20%는 컴퓨터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퓨터 역시 라우팅을 수행 안 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우분투에서 설정된 라우팅 게이트웨이의 사례를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요걸 봐주세요. 제가 우분투에서 실행한 경우 화면이고요. route-n 이라고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destination 목적지, gateway, genmask, flags, metric, ref, use,
iFace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값들이 표기가 돼요. 자, 여기에서 유심히 보실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데스티네이션이 모두 0인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를 보면 이 숫자가 바로 이 컴퓨터가 바라보는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돼요. 다시 이 주소에는 실제 라우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일종의 대상 컴퓨터 네트워크 주소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영역에 해당되는 컴퓨터는 EMP0S3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게 되고 그 전송을 하게 되면 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게 일종의 인터페이스, 이게 게이트웨이. 그 다음 이 주소 영역이 아닌 것들은 이 주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라우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지금은 제가 자동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수동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팅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화면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GUI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자동 설정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동이니까 비어 있고요. 만약에 수동으로 하신다면 이쪽을 미루고 여기다가 값을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해서 앞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매트릭이고요. 그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GUI 싫고 터미널에서 직접 할 거야. 그러면은 route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죄송합니다. 게이트웨이를 일단 삭제하고 딜리트해요. 그 다음에 다시 설정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지웁니다. sudo route delete default gateway.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지워주세요. 원래 그 주소는 192.168.0.1이었습니다. 하면 지워집니다. 자, 없어지면 통신이 안 되니까 추가로 넣어야죠. 이제 add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되고요. 자, 그 결과 요 라인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를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걸 통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분투에서 지정한 컴퓨터로, 특별 지정한 컴퓨터로 왕복 라우팅이 진행되는지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는 왕복 라우팅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명령어 실행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명령창에서 trace route computer tukorea.h.kr을 실행합니다. 자, 우선 요 도메인 이름은 컴퓨터 공학부에서 운영 중인 우분투 서버를 지칭합니다. 자, 그 다음 trace route를 하게 되면 현재 제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가는 라우터들의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소요 시간을 알려줘요. 즉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팅이 되는 과정과 그 라우터까지 가는 시간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라우팅이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자, 내용 볼게요. 자, 제가 시작한 컴퓨터는 요거고요. 목적지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총 5번의 호흡이 발생했죠. 1번부터 5번까지. 5번째 가면은 그 컴퓨터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각 라우터의 주소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개를 경유하게 되고 그다음 각각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번 했을 때의 시간, 2번 했을 때의 시간, 3번을 했을 때의 시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간이 길면 멀다, 오래 걸린다, 그렇지 않으면 짧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 값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경로가 끊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예, 소중 사업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위한 스펙업 교육 관련해서 기본 교육으로 저는 네트워크 관련된 교육을 3시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자, 요약하면 첫 번째 시간은 네트워크 모델 중에서 IS-OSI라는 기본적인 이론 모델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적인 모델인 TCP/IP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TCP/IP에서 알아야 할 용어나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연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개념, 뭐 IP 주소, 뭐 포트 얘기, 그다음에 라우팅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응용 교육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부하시다가 또는 그쪽 공부하시다가 또는 재공부하시다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